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예, 저희들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없었어요. 이게 이 뭐 AI가 그랬는지 구글의 어떤 그 수배였던 북한 간첩이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쩌다가 하여튼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정말 역부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은환 기자님께서 너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니까 북한 애들이 쫄았는지 문재인이가 쫄았는지 어쨌든 누가 쫄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을 심지어 이제는 하는 중간에 화면이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네요. 근데 지금은 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 되는데 우리가 막 하는 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요즘에 이게 850 했다가 좀 이따 보면 804 또 좀 이따 보면 798 또 이랬다가 830 또 이랬다가 또 815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구독자가 전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 본사의 탄압인지 문재인의 탄압인지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아주 심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들어 구독자가 전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아마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만 해도 아마 한 몇천 명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방송 중에 화면이 없어지는 상황까지도 지금 일어났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은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진핑이 지금 생뚱맞게 갑자기 북한을 갔어요. 상황상으로 보면 시진핑이 북한에 갈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홍콩이 들고 일어났죠. 200만 명. 700만 중에 200만이 들어오는 걸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들고 일어났죠. 거기다가 무역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기 코가 속자인데 갑자기 무슨 김정은을 찾아갔어요. 김정은을. 그런데 보니까 별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맹탕, 맹물, 방북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기자님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면이 갑자기 사라져서 사실 이번 뭐 시진핑의 북한 방북과 관련해서 이 북한 고위층에서는 야 이건 차라리 안 오기보다 못한 방문이었다. 안 오기보다 못하다? 우리 아무것도 시진핑으로부터 얻은 것도 없고 또 우리 시진핑한테 줄 것도 없었다. 뭔가 오고 가야 되는 게 이 국가 정상 간에 만난다면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시진핑이 불쑥 나타나서 뭐 북한을 한 바퀴 돌아보고 뭐 평양을 대충 돌아보는 흉내를 내다가 간 거죠. 돌아보는 흉내만 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고위 간부들이 북한이 지금 뭐 다큐멘터리는 뭐 시진핑이 이번에 방문한 걸 한 1시간 2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 방영하고 그래서 있는데 김정은이가 뭐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방문이 김정은에게 엄청난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한국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 김정은도 속으로 막 눈물이 났을 겁니다. 속으로 눈물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거가? 그렇죠. 너무 뜻밖의 불쑥 나타나니까 자기로서 제지할 수도 없었고 정상들 간에 만나면 뭔가 신중하게 토의를 하고 사실 밑에서 다 토의를 하고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저 정상들끼리는 앉아서 웃으면서 그래서 사인이나 하고 술잔이나 뭐 높이 들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얘기된 게 없고 합의된 게 없는데 시진핑이 불쑥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야 이건 뭐야? 옛날 김정일이 있을 때는 뭐 그때는 후진타오죠. 후진타오가 한번 오게 된다면 식량 30, 40만 톤씩 지원했다. 그리고
푸틴이 한번 방문할 때도 식량 50만 톤을 지원했다. 그리고 네. 그와 별도로 또 밀가루를 상당히 지원했다. 예. 근데 이번엔 시진핑이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다는 겁니다. 들고 왔다는 소식도 없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야, 전전의 장군님, 그 전전의 장군님은 김일성입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다 장군님이라고 하니까, 예. 전전의 장군님 있을 땐 진짜 숱한 나라 지도자들이 왔는데, 예. 전의 장군님 있을 땐 겨우 뭐 중국하고 러시아 지도자들이 왔다. 그나마 김정일이 있을 땐 그래도 그 전의 장군님이 있을 땐 지도자들이 한번 방문한다면 뭔가를 가지고 왔다. 예. 그런데 지금 장군님은 정말 매가리가 없다. 얼마나 없인 여겼으면 아무것도 들지 않고 떨렁 그냥 몸만 왔다 가겠냐. 지금 장군님 예. 대가리가 없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너무 얕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예, 뭐, 김정은이를 얕보는 걸로 보는군요. 네. 옛날 김정일이 있을 땐 진짜 뭐 한번 방문을 한다면 예. 뭔가 주고 또 김정일이 가도 뭔가를 주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처음으로 북한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일이 국가 지도자로 올라앉아서 국가 수반이 방문했다는 건 몽골 수반이 처음입니다. 몽골 수반이. 그렇죠. 몽골 대통령이 그때 김일성 조합장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막 휙 뒤집혔잖아요. 영원한 독자는 없다. 영원한 독자는 없다. 예, 맞아요. 예. 엄청 망신을 한 거죠, 북한이. 예. 그래, 이번에.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난리가 났죠. 네. 이번엔 좀 그래도 대국의 지도자가 온다고 체면을 세웠다 했는데 주민들은 그런 게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죠. 저 지도자의 방문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를 저 지도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건 북한 주민들이 늘 그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국 수반들이 올 때에 뭘 가지고 오냐. 그렇죠. 원래 북한은 친척 집에 갈 때도 네. 그 친척이 뭘 가져오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가운 친척. 네. 예.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건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명산에 가면 그게 그 김일성의 그 선물을 다 받은 선물을 모다 놓은 그 국제 친선전람관. 그게 외국 수반들이나 외국의 인사들이 김일성한테 선물을 한 걸 다 모다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꽉 찼죠. 그런데 김정일 때는 뭐 선물 받은 게 없으니까 지울 형편도 못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번에 러시아에 갔을 때에도 김정일이 꽁땅을 쳤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국가 수반이 왔다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져왔다는 소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기록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뭘 가져다 줬다는 이런 소식이 신문에 나오는가, 이걸 계속 본다는 거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니면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식량 몇십만 톤을 지원했다,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김정일한테도 무슨 이렇게 고급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선물했다, 그리고 주고받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선물을 주고받은 게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갈 때는 김정은이가 도자기랑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장군님은 정말 매갈이 없다. 한마디로 지장은 매가리가 없고 전장하고 전장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장군님은 정말 매갈이 없다. 이 매갈이 없다는 게 북한 사람들이 정말 매가 없고 힘을 못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아주 몰롱하다는 거지. 물따구다, 이런 셈이죠. 사람들이 정말 이건 정말 우리 장군님을 너무 업수히 보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장군님이 어떻게 처신했으면 저 그 큰 나라 지도자가 온다는 게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어도 2만 톤의 식량을 보내니까 북한이 그 조갑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도 식량 지원이라고 보내는 거고 하면서 그 풍자 그림을 막 그려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은 그 2만 톤이라는 식량도 안 줬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북한을 떨렁 방문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식량을 5만 톤 주고서 가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누가 더 매가리가 없는 거야? 김정은이가 더 매가리가 없는 거야? 김정은이가 훨씬 더 매가리가 없죠. 문재인이가 더 매가리 없는 거 아니야?
문재인은 쌀까지 바쳤는데도 오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이 얘기하는 데서 사실 문제는 뺍시다. 이건. 문재인은 빼고. 예, 이건 뭐 주인공들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 비주인공을 놓고 얘기를 하지 말고요. 예,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지금 그 무역을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야, 이번에 시진핑이 왜 북한에 갔냐 하니까, 왜 북한에 가긴, 홍콩 문제가 나니까 급해서 북한으로 도망친 거지. 대피? 예, 대피 먹은 거다. 피난 그만 피난. 예, 대피 먹었다는 게 피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시진핑이 잠깐 피난을 간 거다. 그래서 뭐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뭐 줄 것도 없었고, 줄 새도 없었고, 토의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피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정은이 하도 요란을 지금 부리는 거다. 전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요즘에 그 김종대라고 왜 좀 김정은을 아주 칭찬 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정의당 예. 의원이 예. 뭐 나와서 아. 예, 김정은이가 인민들이 굶고 있는데 자기는 하노이에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뭐 눈물을 흘렸다는 게 그러나? 그분이 뭐 군사평론가로 예. 좀 등장을 했댔는데 뭐 예. 이제는 뭐 아예 정보 전문가로 탈을 바꿔놓은가 봅니다. 정보 전문가가 아니라 김정은 칭찬 네. 전문가. 김정은이 우는 걸 봤는지. 그러니까요. 글쎄, 김정은이 울긴 울었죠. 제 아버지 죽었을 때에 그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좀 우는 장면 많이 나왔죠. 근데 걔는 울어도 걔 왜 갓난 애기처럼 우냐. 예. 예. 네, 사실 이번 시진핑의 북한 방문은 이 홍콩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중국을 탈출한 거죠. 북한으로 일시적으로 대피하면서 대피했다. 그 세계적인 그 뭐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예. 그건 뭐 여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애초 북한은 시진핑이 이 김정은이 집권한 첫해부터 시진핑 주석에게 그 후진타오 주석부터 해서 계속 그 좀 중국 국가 지도자 우리나라에 와달라고 정말 뭐 통사정을 냈습니다. 예. 그때 이 시진핑이 금방 그 국가주석직을 넘겨봤자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던 최룡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그 제일 먼저 달려가서 최룡해하고 가서 부탁한 게 제발 우리나라를 꼭 방문해달라. 아니면 우리 지금 아직 쪼매한 장군님을 좀 당신이 좀 초청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진핑은 사실 말이지 아직 북한을 방문했다는 게 지금 뭐 아무런 힘도 없는 몽골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한번 방문하고 아직 북한을 방문한 지도자가 없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자기가 먼저 북한 땅을 밟는 거 정말 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네. 엄청 기분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계속 물밑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 지도자들이 거의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니네 왜 외교 문제를 딱 중국 우리한테 와서 다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냐? 우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못 살게 구냐? 니네가 우선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라. 우리 지도자가 니네 땅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지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마구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그때 중국 공산당 그 석인가 2016년 11월 달에 긴급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도자를 처음 자꾸 초청하는데 그러지 말고, 야, 니네하고 좀 비슷한 나라들 있지 않냐. 동남아 라오스도 그래도 같은 사회주의 공화국이고 베트남도 같은 사회주의고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것도 니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냐. 좀 그런 나라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하든가. 그래 몇몇 국가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우리도 발을 들이밀기 좀 대국이라는 체면이 설 게 아니냐. 그래. 그런 방법까지 다 알려줬는데 북한이 못했다는 거죠. 뭐 베트남에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라오스에도 말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좀 방문해달라. 그렇고 이 나라를 누가 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 역시 그 나라들 역시 자기네가 먼저 북한에 들어간다는 걸 다 거래했다는 거죠. 트럼프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눈치도 보고
또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면 되게 왕따고 그다음에 그 엄청 자기 삼촌까지 죽인 그런 고모부까지 죽인 예. 그런 인간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그런 나라에 아무리 뭐 작은 나라고 힘없는 나라고 해도 선뜻 발을 들여놓겠다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낙인이 찍히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여러 나라의 동남아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방문하느라고 많이 타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해부터 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확 만나면서 핵 문제를 우리끼리 이제 풀어가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이젠 중국이 우리도 이제 만났댄다. 뭐 트럼프를 먼저 만났으니까 이젠 우리도 니네하고 만나겠다. 그래 만날 시기를 계속 조율했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의 요구가 좀 너무 강했다는 거죠. 니네 우리하고 만나겠으면 대북제재를 우선 대북제재에 동참하겠지 않겠다는 걸 약속해라. 중국으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니네 애초에 그런 말 꺼내들지 말라. 이 대북제재 해제라는 건 중국만이 한 게 아니라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된 게다. 우리가 뭐 싫다 좋다 할 게 아니다. 이런 문제는 꺼내들지 말자. 그런데도 북한이 이런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꺼내들었다는 거죠. 이런 물밑 작업이 안 돼서 사실 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해도 방문할 만한 이런 조건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건 좀 방문할 만한 조건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이 지금 문재인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네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럴 때에도 중국이 절대로 북한 문제에 개입하려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문제라는 게 중국으로서는 뻔히 압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중국이 뻔히 아는데 거기에 자기네가 발을 들여놓았다가 어떻게 휩쓸리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될수록이면 북핵 문제에서 팔을 빼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조율되지 않아서 방문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간세폭탄을 터뜨렸죠. 그랬죠. 예, 그거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화웨이라는 중국의 최대 기업을 막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중국도 좀 열받은 겁니다. 시진핑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미국한테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하고 맞서겠다고 빵빵 큰 소리를 쳤는데 뜻밖의 뭐 일은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런데다 홍콩에서 G20을 앞두고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시위대를 탄압한 게 다 외국에 거지 막 방영되면서 사실 한국에서는 잘 방영이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여기는 지금 자유진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문재인은 완전히 뭐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살벌한 장면은 다 빼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 중국 경찰들이 그때 막 이 홍콩 시위대를 엄청나게 그 강력하게 막 탄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세계에 막 확산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향한 그 비난의 목소리가 엄청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어떻게 하나 G20을 앞두고 그런 사태를 피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하려고 한다는 게 머리는 잘 썼습니다. 어쨌든 피하긴 피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뭐 피한다는 게 중국을 떠나서 잠시 북한으로 들고 뛰는 거였죠. 잠시 피난 갔다. 그래서 또 제가 중국을 간다 해서 또 이 북한하고 중국 문제, 어차피 핵 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이 높은데 이러한 묘한 시기에 시진핑이 가니까 국제적인 이목을 확 따돌리긴 따돌렸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이재춘 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푸틴이 그 유엔 거기에 이제 가야 되는데 G7을 가야 되는데 가기가 이제 뻘쭘하니까 김정일이를 가서 만나가지고 김정일이가 이제 앞으로 탄도미사일 절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해가지고 푸틴은 위신이 바짝 올라갔는데 여기 그때 45명 그 방북단이 가가지고 김정일한테 물어보니까 김정일이가 넌 그냥 농담이었는데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김정은이가 농담 한 마디 해줬나요? 그런 농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이재춘 대사님이 말한 게
그 언론사 대표단입니다. 네. 예. 한국의 언론사 대표단이 맞아요. 갔던 사건인데 그때 박지원이 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따라갔었죠. 네, 맞아요. 아, 그에 대한 기막힌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뭐예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얘기해요? 하겠는데, 오늘 이야기할 시간이 될까요? 뭐 괜찮아요. 네.